그래서 첫 번째로 어제 졌던 이유는 엔리케가 가지고 나왔던 혹은 이번 시즌 정말 잘 됐던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았고 도르트문트가 그 전방 압박을 너무나도 역용을 잘했다가 첫 번째 진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속도 대결을 즐겨서 그걸로 재미를 이번 시즌 내내 봤는데 속도 대결이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제 있었던 경기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리케가 들고 나온 전술이 완벽히 파악을 당하면서 PSG가 졌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PSG의 경기력이 어제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지만 PSG가 질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PSG의 전방 압박, 맨투맨 축구가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어제 약간 엔리케가 원했던 게 뭐냐면 엔리케는 이런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쪽에 에메리가 있죠. 이강인을 안 뜯기고 에메리를 뜯긴 이유는 뭡니까? 역동적이고 빠르고 힘이 센 거죠. 이거를 노렸는데 그래서 전방 압박을 어떻게 가냐면 이 친구를 버리고 바르콜라가 훈멜스 압박을 들어가면서 여기서 패스가 왼쪽으로 가게 돼서 음바페가 압박을 나가면서 패스가 이어지는 거를 에멜이 나가고 비티냐가 얘 물면서 하키미가 물어서 여기서 잘라가지고 카운터택을 빠르게 음바페 살려서 덴벨레 살려서 나가려고 했던 게 어제 PSG의 전술이에요. 근데 이거의 의도를 정확하게 도르트문트가 파악하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르콜라가 이 친구를 버리고 이렇게 압박을 나오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그냥 건너가 버립니다. 훈멜스가 경험이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압박에 크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요. 바로 한 칸을 건너가면서 어제 누누 멘데스가 계속해서 이 둘한테 2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 공간이 굉장히 넓고 이 공간에 만약에 침투해서 풀백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라면 혹은 언더래핑을 뛰게 됐더라면 제이든 산초가 더 살아나면서 더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산초가 잘한 게 변수가 아니라 산초가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장면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바르콜라의 위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바르콜라가 맨투맨을 잡아도 사실 요 친구를 풀백을 잡아주고 음바페가 이 두 명 중 한 명을 몰아주면서 가야 되는데 어제 계속해서 바르콜라가 훈멜스를 물러다녔어요. 그니까 어떻게 되냐? 훈멜스가 공을 잡고 너무나도 쉽게 여기로 패스할 수 있는 각이 나왔고 이 패스가 나오게 된다면 혼자 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리고 훈멜스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엠레찬과 자비처가 공을 굉장히 잘 지켜주면서 결국 사이드로 풀어나오게 되고 여기 보이시면 감독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야, 빠르게 이 공간을 어택해라. 그래서 PSG가 어제는 도르트문트가 PSG 전방 압박을 완전히 깨뚫고 계속해서 누누 멘데스에게 2대1을 걸면서 누누 멘데스의 공격력도 약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우측을 공략한 게 성공적이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산초가 좋은 크로스를 올렸던 장면. 자, 이 장면에서도 바르콜라가 훈멜스를 압박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들이 다 맨투맨으로 붙으면서 압박을 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킥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또다시 패스를 주고받아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왔고 결국 반대 전환까지 너무나도 쉽게 되는 상황들이 오거나 풀백이 프리하게 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음바페 압박하죠. 그리고 바르콜라가 훈멜스한테 좁혀있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끌어내고 바로 반대 전환을 제이든 산초에게 주게 되고 산초가 잡았을 때 누누 멘데스가 나오기도 애매하고 왜냐? 여기서 2대1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파비앙은 미드필더를 또 걱정해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고. 그래서 어제 엔리케가 실패한 거 한 가지는 교체 카드가 아니라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방 압박이 어제 망가졌던 거고 지금 리카가 잠깐 다쳤을 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엔리케가 아이패드 들고 뛰어나와요. 그러면서 아르콜라랑 지금 파비앙 루이스가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파비앙 루이스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야, 네가 자꾸 거기까지 나가니까 나한테 내가 막아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나 미치겠다. 울변을 토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르콜라는 아니 감독님이 나한테 센터백 잡으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엔리케가 다급하게 그래서 빨리 뛰어와요. 그래서 엔리케가 여기서 작전판을 가지고 바르콜라랑 루이스에게 빠르게 요쪽을 정비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파비안 루이스의 표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바르콜라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파비안이 처음엔 열심히 들어요. 근데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파비안의 표정을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압박하면 나는 느린데 내가 두 명을 어떻게 커버하냐. 이거 불가능하다.
이런 표정이거든요 이게. 이거 보세요, 표정 보세요. 나보고 이걸 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나보고 두 명을 막으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파비안 루이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바르콜라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훈멜스에게 패스가 너무나도 쉽게 가고 훈멜스가 사이드에 연결해주면서 또다시 편하게 치고 나가는 장면. 그럼 여기서 파비안이 이거 올 수가 없는 거야. 왜? 미드필더는 뛰고 있으니까 자기 미드필더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이 전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왔던 경기예요. 자, 지금도 보세요. 이번엔 덴벨레가 훈멜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파비안 지금 어리둥절하는 거 보이죠? 야, 덴벨레야, 네 맨투맨 여기 있는데 너 어디 가냐? 그러면서 덴벨레가 나가요. 근데 파비안이 자기 뒤에 보니까 어라? 산초도 여기 있네. 나 누구 잡아야 돼? 이런 상태가 어제 됐던 거예요. 파비둥절이 왔던 거죠. 그리고 덴벨레가 나가게 됐고 파비안은 결국 얘를 잡지만 얘는 결국 엠레찬이 비어있고 산초 비어있고 훈멜스가 사이드 해주기도 편한 게 얘가 바르콜라가 사이드 각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런 게 어제 되게 잘못됐었어요 PSG가. 결국 또다시 킥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풀어나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 반대 전환까지 됐고요. 결국에는 롱킥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압박을 나가지 말아야 될 때 나가면서 뒷공간을 먹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실점까지 이어졌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는 이것 때문에 졌어요. 물론 PSG가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PSG가 득점을 할 뻔한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실수로 지는 게 챔스 4강전이거든요. 근데 어제 전반전에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전방 압박 때문에 에메리 카드를 쓴 건데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완벽한 득점이 일어났고 리카까지 거의 뭐 시즌 아웃이 됐다. 리카가 다음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까지 되면서 PSG는 조금 암울한 하루가 되었었죠. 자, 여기 후반전에서도 보시면요, 바르콜라가 위에까지 올라왔죠. 얘 또 비어있죠. 근데 파비안 루이스 뒤에 얘 뛰고 있죠, 베르나트. 그러니까 파비안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감독님이 아까 분명히 미팅할 때 나보고 얘를 잡으라 그랬거든. 근데 얘가 뛰잖아. 그럼 난 누구 잡아야 되지? 파비가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서. 그리고 결국에는 쭉 치고 나와서 반대전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반대전환이 일어나니까 파비앙은 이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누누 멘데스도 나왔는데 제이든 산초가 제끼는 상황이 나왔고 파비안이 일로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비 숫자가 4명이 있는데 공격 숫자가 4명이 되면서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파비안이 욕먹을 게 아니었어요 어제는. 엔리케가 전방 압박 체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도르트문트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축구를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산초가 크로스 올린 거가 사실 여기서 이제 골이 들어갔으면 PSG는 어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행히도 홈런을 쳐줬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논란의 장면인데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누누 멘데스가 와서 이 장면만 보면 엄청 세게 민 거 같아가지고 이거 왜 PK 안 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누누가 손을 댔다가 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PK는 아니었다. PK 같아 보였지만 이 느린 장면으로 봤을 때는 미는 척만 했어요. 딱 엉덩이만 만지고 싶었나봐요. 엉덩이만 살짝 만져주고 결국에는 밀지는 않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죠. 전방 압박 나오고 있죠. 바르콜라 골키퍼 칠 준비까지 돼 있죠. 요걸 원했던 겁니다. 어제 PSG가 원했던 그림은 사실 이 그림인데 이게 딱 한 번 나왔어요. 패스가 이어졌을 때 보이시죠? 하킴이 나왔죠. 에메리 맨투맨 따라가죠. 덴벨레에 봐주고 있죠. 음바페가 여기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내면은 덴벨레, 음바페가 같은 쪽에서 미친듯이 치고 나갈 수 있고 바르콜라는 윗선에 있기 때문에 빠른 맨투맨 압박으로 윗선까지 올라가서 다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여기서 롱킥이 나왔고 이거를 리카가 한 명이 더 비어있죠.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여기에 도르트문트 선수는 4명이니까 수적 우위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헤딩을 딴 게 음바페에게 연결되면서 나가고 있는 하키미에게 연결해주면 빠른 크로스를 통해서 바르콜라가 득점하는 그림, 요런 거를 원했는데 요 그림까지 가지를 못했다. 갈 수가 없었다. 도르트문트가 이거를 너무나도 잘 막아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도르트문트의 약점이 뭐였냐 라고 봤을 때는 어제 사실 마테슨이랑 이 아데예미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어제 사실 PSG가 가지고 나왔던 거는 하키미의 속도감, 덴벨레의 속도감으로 경기를 이기겠다였는데 아데예미가 너무 빠르니까 달리기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달리기로는 도저히 사이드라인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러면 어떤 장면들이 좋았냐라고 보면 결국 왼발잡이 선수가 안으로 들고 들어올 때는 얘네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백코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스탑이 느려. 그래서 속도로 덤비는 게 아니라 속도한테는 조율로 덤벼야 돼요. 근데 그 조율로 가지 않았던 게
어제 아쉬웠던 거예요. 덴벨레가 이렇게 사이드로 가서 결국 연결을 음바페에게 하고 음바페가 사이드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런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고 이게 골대를 맞았고 이 튕겨 나온 게 리턴이 나와지면서 하키미가 들어오면서 때렸던 슈팅이 또 골대를 맞았고, 그래서 돌문의 약점은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나오든 덴벨레가 오른쪽 윙에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여기서 반대 전환이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크로스를 통해서 빈 공간을 공략을 했어야만 했다. 그래서 2차전에는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봅니다. 이 장면 또 보시면은 덴벨레가 사이드로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을 가지고 가냐, 안으로 칩니다. 안으로 치고 덴벨레가 반대 전환을 해주면서 바르콜라나 음바페가 사이드로 나오고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음바페가 뛰어들어가는 이선 침투에서 슈팅이 나오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덴벨레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덴벨레가 올라오고 있는 마르키뉴스에게 패스를 연결해줬고 요 마르키뉴스가 이거를 한 번에 크로스를 올리면서 이선 침투를 하는 파비안을 보고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강인을 오른쪽 윙에 쓰고 덴벨레가 요 윗선에서 흔들고 마르키뉴스가 됐든 하키미가 됐든 누가 올라와 주면서 여기서 올려주는 크로스로 골키퍼와 상대 수비 사이 공간을 노려야 된다. 광주에서 두 연속으로 하려고 하는 플레이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파비앙이 뛰어들어왔지만 바운드가 애매하게 되면서 아쉽게도 득점을 못했던 장면. 자, 지금도 음바페가 사이드에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음바페가 여기서 천재적인 패스를 덴벨레에게 이선 침투하는 선수에게 주게 되고 이선 침투하는 선수가 받았을 때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덴벨레가 에메리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에메리가 사이드로 가서 크로스 올리고 사이드에서 속도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에메리가 어떤 선택을 가져가냐, 결국 꺾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파비안이 가져가는 이선 침투를 보고 패스를 넣어줬을 때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제 졌던 이유는 엔리케가 가지고 나왔던 혹은 이번 시즌 정말 잘 됐던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았고 도르트문트가 그 전방 압박을 너무나도 역용을 잘했다가 첫 번째 진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속도 대결을 즐겨서 그걸로 재미를 이번 시즌 내내 봤는데 속도 대결이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건 결국 양쪽 윙에서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가져갔을 때 PSG에게 결정적인 기회들이 왔던 거다. 그래서 엔리켄 이걸 봤을 거잖아요. 본인도 분석을 했을 거고 도르트문트의 약점이 어딘지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루초가 후반전에 이강인을 왜 안 넣었을까 고민을 했는데 1대 0도 만족을 한 것 같아요. 엔리케는 반대로 얘네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하키미는 올려야 돼. 근데 하키미가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공격을 하려면 결국 마테슨이 오버래핑을 나가든 아디에미가 오버래핑을 나가면 솔직히 이강인이 못 따라가. 근데 에메리는 그래도 따라가면서 경쟁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원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강인을 베르나도 실바처럼 레알 마드리드 때 잭 그릴리시처럼 소유해서 안 먹고 끝내겠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기회가 한번 오면 득점을 가져가겠다라는 플랜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강인이 사실 어제 선발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엔리케는 맞다이를 선택했던 거고 그 맞다이가 아쉽게도 먹혀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에는 이거를 봤으면 아데이에미한테 속도전을 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판정이 나왔고 아데이에미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얘한테 속도로 개기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를 꺼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넨도 그렇고 사실 김민재 선수가 뭐 실수를 해서 비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도 어제 출전을 못하면서 조금 뭔가 PSG도 그렇고 미넨도 그렇고 둘 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지금 뉘앙스로 가고 있는데 저는 2차전에 김민재 선발로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2차전에 PSG에서 이강인이 선발로 안 나오게 된다면 저는 교체 자원으로는 무조건 나오게 될 거여서 이렇게 가운데 쪽을 노리게 되면 결국 두 팀이 올라가서 결승에서 만날 것 같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결승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문도그가 과연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